안녕하세요. 최정희 원장님. 정말 오래간만입니다.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인사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벌써 1,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네. 한참 코비드 팬데믹 때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몇 번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.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국이랑 미국 모두에서 엔데믹을 발표했잖아요. 근데 코비드19가 사망 원인 4위에서 요즘 다시 3위로 올라갔어요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돼서 이제 코비드19에 걸리면 개인이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그런 상태이거든요.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요즘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여서 아침과 저녁 그 기온차가 센데요. 이럴 때일수록 코비드19나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? 네, 코비드 같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환은요, 일단은 걸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고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코비드나 특히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요, 손을 자주 닦아주시고요. 외출하고 오셔서는 될 수 있으면 청결하게 손발 또 얼굴도 닦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고요. 또 될 수 있으면 손 안에 많은 균이 묻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가급적 목이나 코 부분을 만지시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려요.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시면 항상 가리시고 또 바로 손을 좀 닦아주시면 좋고요. 또 그럴 때일수록 사람이 많은 곳이나 또 이렇게 균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건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접촉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안전거리를 그래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. 또 본인도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약간 감기 기운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몸 증상이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또 이렇게 자주 닿는 부분, 또 자주 만지는 부분에 특히 균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주 소독해 주시고요. 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백신이 가장 예방이 좋다고 그래도 저희가 메디컬 쪽으로서는 많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또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꼭 예방접종 저희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. 네. 그 2-3년 전에 그 코비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잖아요. 그러니까 2-3년 전보다 지금 겨울 독감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사망률도 높다는 그런 뉴스인데요. 코비드19하고 지금 그 독감이랑 어떤 증상이 다른가요?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. 사실 코비드나 독감에 대해서 증상을 정확하게 가르기는 참 어렵습니다. 코비드와 독감의 가장 큰 차이는 코비드는 정말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요. 어,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접촉이 된 것 같지도 않은 사이에 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걸리게 되면 보통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납니다. 그래서 보통 증상이라고 한다면 둘 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서 콧물이나 뭐 특히 발열 그리고 기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. 보통 독감은 걸리신 지 한 하루나 4일 안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십니다. 대부분 오한이 되게 많이 오고요.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설사기도 있고 소화장애 이런 같은 특별하게 감기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애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다 하면요. 코비드 같은 경우는 어 감염에 접촉이 되신 분들도 한 2주까지 7일에서 14일까지도 잠복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목이 아프시고 또 대부분은 목과 함께 발열이 꼭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침이 나기도 하고요. 또 대부분 머리가 많이 또 아프다고 하십니다.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. 이 두 가지 다 아무래도 검사가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가 판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한 번 검사를 하시면 독감과 또 코비드를 한 번에 검사하실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대팬데믹도 한 번 더 더블 팬데믹이라고 하죠. 막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셨을 때 플루도 걸리시고 막 코비드도 걸리시고 이러실 때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궁금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,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은
그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어떤 예방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런 노약자를 간호하는 사람들도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요. 사실은 호흡기 질환이 누구에게나 다 위험할 수 있는데요.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이 좀 떨어지는 분들,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조금 더 위험한 범위에 있습니다. 그 이유 그럴 때일수록 갖고 계시는 질병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하시고요. 특히 정기적인 그 검진을 통해서 자기 몸 상태를 잘 지켜보시고 또 치료 받으실 때는 잘 받으시고요.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요. 또 그 나이에 맞게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. 그런 거를 잘 맞아주시면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좀 더 만약에 걸리시다 하더라도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생활 또는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.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? 네, 사실 우리가 약도 있지만 잘 자기의 그 면역을 인크리즈하는 부스터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비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서치를 본 결과 면역을 인크리즈 그러니까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 중에 많은 성분들 중에 비타민 C, 비타민 D, 그리고 징크라고 하죠. 또 그리고 엔타이옥시던 그러니까 항산화에 좋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면역이 잘 증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, 뭐 블루베리, 시금치, 브로콜리, 그다음에 마늘, 생강, 그리고 또 요즘 되게 많이들 드시는 뭐 피쉬오일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혹시 투머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만 하면 광황이라고 하는데요.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. 강황이라고 하면은 카레에 들어가는 거. 투머릭, 네, 투머릭이라고 이렇게 아마 찾아보시면 네.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네. 오늘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환자 오시느라고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